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경제TV에서 해외 선물을 강의하고 있는 함재한 전문가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수익을 말하다 저희 해외 선물 기초 강의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또 이제 주기 변동성과 가격 변동성, 그리고 이제 가격 변동성의 변화율이라고 하는 그 추세 강도, 그 세 개를 이용을 해서 이제 차트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먼저 이 주기 변동성 있죠, 주기 변동성. 이 주기 변동성과 이 가격 변동성, 그거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볼 건데요. 자, 보겠습니다. 우선 저희 이 주기 변동성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 주기 변동성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그 해외 선물의 그 특징, 그죠? 해외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24시간 동안, 그죠? 24시간 동안 돌아가기 때문에 그 24시간 안에서도 이제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는 구간이 있고, 그리고 거래량이 현저히 떨어지는 그런 구간들이 양분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변동성에 대한 성질을 명확하게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이게 여러분들 뭐 용어가 어렵다고 여러분들 좀 포기하지 마시고, 말 그대로 주기 변동성은 그냥 거래량입니다. 그죠? 거래량. 근데 거래량이 많다와 적다. 거래량이 없을 수는 없으니까 거래량이 많은 구간이 있고, 그리고 거래량이 적은 구간이 나눠져 있다. 근데 그거를 저희가 이거를 수치화 시켜가지고 차트를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 주기 변동성 지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주기 변동성은 이제 말 그대로 주기적으로 변동성이 들어오고 나가는 하나의 현상을 뜻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시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거래량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죠?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는 구간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차트가 위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변동폭이 훨씬 더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줄어드는 그런 구간이 나오면, 이럴 때는 이제 거래량이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에 움직이는 변동폭이 적어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저희가 포지션을 트레이딩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보는 그 시간, 24시간 안에 있다고 한다면 언제 어디서든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하지만 이 해외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 매매이기 때문에, 그죠?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많이 있는 구간과 거래량이 많이 없는 구간을 저희가 양분해서 보지 않고 그냥 저희가 매매를 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좀 위험할 수가 있다. 그죠? 마치 도박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는 구간, 그리고 거래량이 적게 들어오는 구간을 저희가 양분해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기 변동성이 활성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시장에 거래량이 이제 많이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그죠? 시장에 거래량이 많이 들어온다. 그리고 주기 변동성이 이제 비활성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장에 거래량이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래량이 아예 없다가 아니에요. 거래량이 줄어든다라고 저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주기 변동성이 들어온 구간에만 매매를 하셔야 된다. 요거 첫 번째 조건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가격 변동성입니다. 자, 첫 번째는 주기 변동성이라고 했죠. 주기 변동성은 이제 주기적으로 들어오는 변동성이에요. 그러면 가격 변동성은 뭘까요? 가격 변동성. 가격 변동성은 말 그대로 추세의 방향성입니다. 추세의 방향성. 그래서 가격 변동성 같은 경우에는 추세의 방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가격 변동성이 만약에 활성화가 되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트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활성화되면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가격 변동성이 활성화를 했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상승 추세로만 활성화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잘못 알고 계신 거고요. 가격 변동성이 활성화된다는 뜻은 특정 방향으로 추세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추세가 가격 변동성이 똑같이 그쪽 방향으로 활성화되면 상승 추세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락 방향으로 떨어지는 그런 구간이 나왔다. 이것은 가격 변동성이 하락 방향으로 활성화되었다. 이것은 하락 추세가 형성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 변동성이 활성화된다라는 뜻은 뭐냐면 특정 방향으로 추세가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위든 아래든 이게 중요합니다. 위든 아래든. 그럼 반대로 이제 활성화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비활성화도 존재를 하겠죠. 가격 변동성이 비활성화 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정 방향으로 추세가 나오지 않는 거, 그죠?
방금 전에 활성화 같은 경우에는 특정 방향으로 추세가 나오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가 아니기 때문에 특정 방향으로 추세가 나오지 않는 거죠. 이건 그냥 박스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강보합. 그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도식화시켜 보면 추세가 나오는 그런 구간이 나온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위로 올라가든 아니면 아래로 떨어지든 이렇게 추세가 나오는데 강보합이라고 한다면 특정 레인지 안쪽에서 박스권, 그죠? 굉장히 강한 박스권을 그리거나 아니면 뭐 얕은 박스권을 그리거나 하겠죠. 그러니까 특정 방향으로 추세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한 그런 조건이 성립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시장은 총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시장은 첫 번째는 뭐냐면 주기 변동성이죠.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거. 주기 변동성이 거래량이라고 말씀드렸죠. 주기 변동성은 거래량. 그다음에 가격 변동성은 추세의 방향성. 그죠? 그래서 거래량과 추세의 방향성이 이제 같이 콜라보해서 같이 나오게 되면 특정 상승 방향으로 추세가 나온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라고 한다면 특정 하락 방향으로 추세가 나온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유형 1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무조건 노려야만 하는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1번이. 근데 2번 같은 경우에는요, 거래량은 들어왔습니다. 그죠? 시장에 거래량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가격 변동성, 이 추세의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구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정 방향 추세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굉장히 큰 형태의 박스권을 그린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추세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저희는 1번과 2번 중에 똑같이 거래량이 들어오는 건 똑같이 공통점으로 형성이 됐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 있죠. 가격 변동성이 활성화된 구간, 그리고 가격 변동성이 비활성화된 것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추세가 깔끔하게 나오느냐 아니면 깔끔하게 나오지 않느냐, 그 차이점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 1번과 2번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유형 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형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량이 많이 없는 시장입니다. 거래량이 많이 없는데 동시에 추세 방향이 특정 방향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 헷갈려 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거래량이 없는데 어떻게 추세가 나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거래량이 없는데도 추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 쉽게 한번 설명드려보면, 자, 이걸 주식시장에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시가총액이 만약에 100억인 시장이 있습니다. 100억. 그 다음에 시가총액이 한 1000억 정도의 그런 시장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100억의 규모에 있는 시장에도 똑같이 10억이 들어갔고요. 1000억도 마찬가지로 10억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 100억이 들어갔던 시장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움직인다? 시장이 한 10% 정도 움직인다. 근데 이제 1000억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밖에 안 움직이는 거죠, 시장이. 그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거래량이 없을 때는 이렇게 줄어들었다가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다가 다시 거래량이 없어지는 그런 구간들이 계속 이제 바뀌어가면서 나온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역추세입니다. 역추세. 그래서 이렇게 소규모의 거래량이 있을 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차트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올라가긴 해요, 실제로. 차트가 올라가기는 하지만, 그죠? 이게 많은 돈이 투입돼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래량이 없을 때 추세가 조금밖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죠? 거래량이 없을 때 추세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가짜 추세다. 가짜 추세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짜. 아니, 추세가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시장은 항상 거래량이 많이 들어온 구간이면 진짜 추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없는 구간에는 이제 가짜다. 그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많이 낚이는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시장이 가짜 추세가 형성되었는데 고점에서 뭘 잡는다? 고점에서 매수를 잡는 겁니다.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진짜 추세가 나오면서 시장이 반전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역추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떨어지는 추세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것도 똑같이 거래량이 없을 때, 그죠? 거래량이 없을 때 시장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겠죠. 실제로 떨어지는 건 맞아요. 떨어지는 건 맞지만 이 시장에 거래량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시장은 올라가다가 강하게 반등이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저점에서 매도 포지션을 들어갔다고 한다면 좀 큰 손실을 겪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역추세를 저희가 뭐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게 첫 번째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거래량은 비활성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에 거래량이 없다는 뜻입니다. 없는데, 그죠? 가격 변동성, 추세의 방향성도 없습니다. 이건 뭐냐면 거래량도 없고 추세의 방향성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좁은 흐름의 박스권을 그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유형은 지금 설명드렸던 네 가지 유형 안에 다 들어갑니다. 어떤 종목이든 간에. 주식이든 코인이든 아니면 FX든 선물이든 다 똑같습니다. 그럼 요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들 조금 더 새로운 개념인데 변화율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방금 전에 전날에도 그렇고 이제 전전주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가격 변동성과 주기 변동성만 설명드렸다면 이번 시간에는 이제 변화율이라는 개념, 이게 변화율은 약간 수학적 개념이긴 한데 이거 그냥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그냥 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강도. 그죠? 자, 가격 변동성은 여러분들 활성화가 됐느냐 아니면 비활성화가 됐느냐 딱 두 가지 정보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가격 변동성의 변화율 같은 경우에는요, 추세 방향성,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가격 변동성이 활성화됐을 때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방향으로 추세가 나올 때, 떨어지거나 올라갈 때, 그때 가격 변동성의 활성화의 강도를 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 변동성이 활성화되면 위로 올라가든 아니면 아래로 떨어지든 특정 방향으로 추세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서도 강한 강도로 활성화된 구간이 있고 아니면 약한 강도로 활성화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 구간을 저희가 가격 변동성의 변화율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격 변동성이 활성화, 특정 방향으로 추세가 나왔다. 이것은 가격 변동성의 활성화 강도가 강하다. 이렇게 활성화, 그 다음에 강하다. 그러면 특정 방향으로 추세가 강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거 제가 차트를 통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아래로 떨어지든지 이게 바로 이제 유형 1번이 되겠죠. 자, 그런데 유형 2번 같은 경우에는요. 가격 변동성이 만약에 활성화가 됐어요. 그래서 특정 방향으로 추세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특정 방향으로 추세가 나오다가 어떻게 됐다. 나오다가 올라가는 힘이 점점 약해집니다. 이것은 이제 변화율이 강도가 점점 올라가는 강도가 약해지니까 떨어지겠죠. 그래서 추세가 이렇게 단기 변곡점이 나오게 된다. 단기 변곡점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추세에서 활성화됐을 때는 그죠? 변화율이 비활성화되면서 추세가 특정 방향으로 올라가다가 살짝 꺾는 그런 구간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단기 변곡점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변곡점이 형성됐을 때 이 추세 트레이딩을 저희 레인지 트레이딩이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이거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이 가격 변동성과 이 가격 변동성의 변화율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 지금 보시게 되면 차트 자, 가격 변동성이 활성화됐죠. 그러니까 특정 상승 방향으로 추세가 나왔다. 그죠? 요거 보이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올라가는데 아래쪽에 뭐가 있냐면 아래쪽에 막대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MACD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MACD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MACD처럼 똑같이 보일 뿐이에요. 이것은 변화율입니다. 그러니까 추세의 강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추세의 강도가 만약에 특정 상승 방향을 활성화했다. 그러다가 여기서 올라가는 힘이 점점 모여지면서 점점 약해지면서 추세가 이렇게 단기 변곡점을 형성하는 구간이 나옵니다. 그죠? 이 구간이 바로 이제 레인지 트레이딩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레인지 트레이딩. 그러니까 특정 방향으로 추세가 나왔다가 첫 번째는 변동성 트레이딩입니다. 첫 번째는 주기 변동성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가격 변동성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변화율도 활성화되면서 특정 상승 방향으로 추세가 나왔습니다만 여기서 더 이상 뭐 하면서 올라가지 못하면서 추세가 단기 변곡점 형성되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 가격 변동성이 활성화되면서 추세가 이렇게 특정 하락 방향으로 이렇게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요. 활성화가 됐다가 떨어지는 힘의 강도가 약해지면서 추세가 떨어지는 힘이 약해지면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그런 그림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가격 변동성과 가입 변동성의 변화율 이렇게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지금 보시게 되면 변화율이 비활성됐을 때 추세가 떨어지는 힘이 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굉장히 강했다가 그죠? 그 다음에는 추세가 이렇게 떨어지는 힘이 약해지면서 추세가 반등이 나오는 그런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레인지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모든 조건이 성립된 이후에 자, 주기 변동성과 가입 변동성. 자, 주기 변동성과 가입 변동성. 요게 거래량입니다. 그리고 가입 변동성이 바로 이제 추세의 방향성. 그 다음에 변화율 같은 경우에는 추세의 강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특정 방향으로 추세가 나오다가 이 변화율이 비활성되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추세의 강도가 약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추세를 유지하지 못하면 추세가 변곡점이 나오는 그런 구간이 되겠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자 레인지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도 특정 방향 가다가 올라가는 힘이 점점 약해지면서 추세가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구간이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조건이 성립이 되면서 떨어졌다가 떨어지는 힘이 점점 약해지면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이런 구간이 바로 이제 단기 변곡점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상승 변동성이라고 하는 건요. 상승의 변화율이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힘이 점점 약해졌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점점 올라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변화율이 약해졌다가 추세의 강도, 그러니까 올라가는 강도가 점점 약해졌다. 추세가.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러면 이 구간이 바로 이제 단기 변곡점이 되는 겁니다. 단기 변곡점 구간. 그 다음에 단기 하락 변곡점 같은 경우에는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단기 하락 변곡점 같은 경우에도 추세가 떨어졌다가 더 이상 떨어지는 힘이 약해지면서 추세가 이렇게 다시 반등이 나오는 그런 구간입니다. 이것도 그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 뭐냐면 일단 4시간의 장기 추세, 4시간의 장기 추세 상승 활성일 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장기 추세가 상승 방향으로 활성화가 됐을 때는요. 그럴 때는 자, 보세요. 저희가 원래는 4시간의 가격 변동성을 확인하면서 장기 추세를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 추세가 상승이다. 그러면 단기 추세도 똑같이 저희가 상승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하락 추세가 형성이 되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하락 추세도 마찬가지로 4시간의 가격 변동성이 하락인데 15분도 마찬가지로 하락으로 이렇게 추세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렇게 저희가 추세를 일치시켜 주셔야 됩니다. 추세를 일치시켜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주의할 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상승 추세가 이렇게 단기 변곡점이 형성이 됐습니다. 추세가 상승 변동성이 형성이 됐었지만은 여기서 만약에 장기 추세가 상승입니다. 장기 추세가 상승. 그러면 단기 변곡점이 하락으로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서는 매도를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장기 추세가 상승 방향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거는 변화율이 꺾였을 때 레인지 트레이딩이 아니라 이렇게 살짝 눌렀다가 다시 올라가는 눌림목의 형태로서 저희가 보셔야 됩니다. 눌림목. 그죠? 눌림목. 그러니까 살짝 올라갔다가 누르는, 그러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추세가 나온다. 이게 바로 이제 레인지 트레이딩과 눌림목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장기 추세 방향성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하락 변동성도 마찬가지예요. 4시간.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4시간의 가격 변동성, 4시간의 가격 변동성이 특정 하락 방향으로 추세가 나왔을 때, 이것도 모든 변동성이 성립됐을 때는 떨어졌다가 살짝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 나와요. 그럼 이것도 여기서 여러분들이 매수로 들어갈 건지 아니면 매도를 다시 역으로 들어갈 건지 그걸 여러분들이 좀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 만약에 올라갈 때, 올라가는 건 매수죠, 매수. 올라가는 거. 근데 여기서 다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구간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눌림목으로 보는 겁니다. 눌림목. 그죠? 4시간의 가격 변동성의 장기 추세가 하락 방향으로 활성화가 됐을 때는 무조건 매도로 여러분들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장기 추세가 비활성이거나 아니면 상승 방향으로 활성화됐을 때는 여기서 매수를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거를 이제 말로 풀었으니까 여러분들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데 실제로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락 레인지 트레이딩 같은 경우를 저희가 실제 차트를 통해서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 건데,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이 구간이죠. 주기 변동성 있죠? 요게 첫 번째, 이게 바로 이제 거래량입니다. 그 두 번째, 추세의 방향성, 그 다음에 추세의 강도.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만족이 됐을 때는 특정 상승 방향으로 올라갔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올라가다가 추세의 강도가 뭐했다? 올라가는 힘이 점점 약해지면서 추세가 이렇게 떨어졌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추세의 강도가 올라갔다가 약해지는 그런 구간이 나왔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설명드렸던 레인지 트레이딩입니다. 레인지 트레이딩.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거 보겠습니다. 상승 레인지 트레이딩도 마찬가지로요. 상승 레인지 트레이딩. 이것도 떨어지는 힘이 점점 약해지면서 추세가 나왔다. 그래서 주기 변동성 같은 경우에도 이 주기 변동성과 그다음에 이 가격 변동성, 그다음에 변화율, 그죠? 총 세 가지 조건이 다 만족이 되면서 추세가 하락 추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락 추세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것도 이 구간만큼은 모든 조건이 다 성립이 됐기 때문에 매도로서 저희가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얼마 못 가서 다시 뭐하는 떨어지는 힘의 강도가 약해지는 구간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이 구간이 만약에 장기 추세가 하락 방향이었다고 한다면 여기서 매수를 들어갈 수는 없는데, 만약에 장기 추세가 상승이거나 아니면 장기 추세가 박스권이라고 한다면 이 구간에서 떨어지는 힘이 약해지니까 여기서 역으로 매수를 잡아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레인지 트레이딩입니다. 레인지 트레이딩. 네, 그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상승 레인지 트레이딩 그리고 하락 레인지 트레이딩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실제 예시를 통해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차트를 여러분들이 좀 보실 건데, 자, 먼저 저희가 이제 볼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그죠? 오늘 추세가 나왔던.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 좀 장기 추세를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장기 추세. 자, 먼저 보세요. 이 호주 달러 같은 경우에도 일단 주봉 같은 경우로 한번 저희가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거는 비록 주봉이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이따가 또 실전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예시를 여러분들이 좀 보여드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금 종목이 여기서 계속 박스권을 그리다가, 그죠? 신저점을 뚫었죠. 주기 변동성, 가격 변동성, 변화율까지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만족이 되면서 추세가 하락 추세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이상 떨어지지 못하고 뭐가 나왔다? 떨어지는 힘이 약해졌습니다. 떨어지면 약해졌죠? 그러면 하락 추세가 종전의 하락 추세가 뭘로 바뀐다? 상승으로 변곡점이 형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레인지 트레이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일매일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떨어지는, 그러니까 특정 방향, 상승 방향을 활성화를 했으면 올라가다가, 그죠? 올라가다가 만약에 올라가는 힘이 강도가 약해지면 떨어질 거고, 떨어지는 힘이 약해질 거면 올라갈 겁니다. 네, 그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저희 그 오픈 카톡방 있죠? 오픈 카톡방. 수익을 말하다 오픈 카톡방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거기 들어오시면 여러 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들어오셔서 한번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종목을 한번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한번 좀 차트를 본다고 한다면 지금 보여지는 이 종목 있죠? 자, 요거 호주 달러. 네, 요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살짝 떨어졌단 말이죠. 그죠? 살짝 가격이 떨어졌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주기 변동성은 거래량입니다. 그 다음에 가격 변동성이죠. 그 다음에 추세 강도. 그 세 가지 조건이 다 만족이 됐었는데 만족이 됐기 때문에 추세가 특정 하락 방향으로 떨어진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변동성입니다. 변동성. 자, 그런데 여기서 떨어지는 힘이 점점 약해지면서 추세가 이렇게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그런 그림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레인지 트레이딩입니다. 레인지 트레이딩. 네, 그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설명드렸던 거 딱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뭐냐면 첫 번째 주기 변동성, 그 다음에 두 번째 가격 변동성, 그리고 세 번째 가격 변동성의 변화율까지. 원래 세 가지 조건이 만족이 되면 상승이냐 아니면 하락이냐 추세가 나옵니다. 그런데 계속 여러분들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하락 추세가 유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올라가다가 단기 변곡점이 형성이 되면 추세가 이렇게 떨어지거나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추세가 호주 N 같은 경우에도요.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특정 하락 방향으로 추세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주기 변동성, 가격 변동성, 변화율. 근데 떨어지다가 어떻게 됐죠? 떨어지다가 추세의 강도가 약해졌죠? 추세의 강도가 약해지면서 추세가 이렇게 다시 상승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떨어지는 강도가 약해졌기 때문에 여기서 상승 물량이 진입이 된 겁니다. 그럼 제가 요거를 보고 이제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내다가 이 변화율이 꺼지면 더 이상 여기서는 떨어지지 못하겠구나 해서 청산을 하시면 됩니다. 익절 하시고 그다음에 다시 반등이 나올 때 그때 또 매수를 통해서 들어가면 아래로 떨어지는 거 한번 수익을 청산하시면 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올라타서 위로 올라가는 것도 수익을 청산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레인지 트레이딩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종목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요. 지금 현재 스위스 프랑 N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자, 첫 번째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기 변동성, 그다음에 가격 변동성, 그다음에 가격 변동성의 변화율까지. 변화율은 추세의 강도를 뜻한다고 말씀드렸죠. 변화율은 추세의 강도.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주기 변동성 활성, 그다음에 가격 변동성 활성, 추세의 강도. 이 세 가지 조건에 만족이 되면 어떻게 된다? 특정 하락 혹은 상승 방향으로 활성화되는 겁니다. 변동성 트레이딩입니다. 그게. 그죠? 그래서 추세가 이렇게 하락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변동성 트레이딩 조건에 성립됐을 때는 그때 딱 한 번 들어가서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떨어지다가 계속 영원히 떨어지는 차트는 없어요. 그죠? 없죠. 그래서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떨어지는 힘의 강도가 이거는 떨어지는 힘의 강도가 약해졌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로 어떻게 된다? 추세가 반등이 나오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변화율이 꺼지면서 추세가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오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인지 트레이딩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면요. 자, 하락하는 구간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가 있고 그리고 반대로 올라가는 구간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V자로 추세가 나왔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지금 유로 호주, 그러니까 레인지 트레이딩 같은 경우 여러분들 굉장히 자주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도 종목을 분석을 해보면 자, 첫 번째 주기 변동성, 거래량을 뜻하는 주기 변동성, 그 다음에 자, 추세 방향성을 뜻하는 가격 변동성, 가격 변동성. 자, 거래량이 없다가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추세의 방향도 상승으로 잡혔습니다. 그리고 추세의 강도도 강하게 상승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세가 올라갔다. 그러면 모든 변동성이 어느 방향으로 들어왔다? 상승 방향 들어온 겁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 추세의 강도가 뭐였다?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지는 그런 구간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기존에 매수를 여러분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여기서 뭐 하면 돼요? 익절하면 돼요. 청산. 그죠? 청산을 하시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힘이 약해지니까 여기서 매도를 통해서 이만큼 또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요게 바로 이제 레인지 트레이딩. 그러니까 추세가 주파동과 보조파동, 그러니까 발산과 그다음에 응축과 발산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추세가 나오는데 발산이 한번 되면 특정 하락 방향으로
추세가 되돌림을 주는 그 되돌림을 여러분들이 변화율을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화를 통해서 이해를 해보시면 명확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되돌림 같은 경우에는 몰라요. 어디까지 올라갔다가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방법은 변화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유로 파운드. 유로 파운드도 마찬가지로 종목이 레인지 트레이딩이 나왔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더 쉽습니다. 자, 거래량이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빨간색이요, 빨간색. 자,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량이 없으면 일단은 저희가 역추세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래량이 없는데 추세가 어느 방향으로 활성화가 됐다. 추세가 활성화되면서 상승 방향으로 활성화가 됐다. 그죠? 그러면 이 올라가는 추세 자체는 여러분들 뭐예요, 이게? 올라가는 추세 자체는 바로 거짓입니다. 거짓. 거짓 추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진짜로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올라가는 게 거짓이었으니까 이만큼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추세가 올라가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추세가 떨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당일날 시가. 자, 유로 파운드 당일날 시가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유로 파운드의 당일날 시가. 시가가 지금 이 자리에 노란 색깔. 이걸 색깔을 좀 바꿀게요. 잘 안 보이실 수가 있으니까. 이 검정 색깔. 그죠? 검정색. 자, 지금 보시면 어차피 그죠? 어차피 시가 위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무슨 추세다? 가짜 추세다. 그죠? 거짓입니다. 거짓. 거짓인데 특정 상승으로 올라갔습니다. 시가 위에서. 그러면 이것은 거짓이에요. 거짓. 올라가는 게 조만간 하락으로 추세가 나올 수가 있겠구나. 진짜 추세가 나오면서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올라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추세가 올라갔다가 떨어졌죠. 올라갔다가 추세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이만큼 뭐가 나왔다? 역추세가 나온 겁니다. 역추세. 그죠? 이만큼 역추세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역추세가 나왔다가 당일날 시가에 뭐 하면서 당일날 시가에 지지를 받으면서 이 MACD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막대가 올라갔죠. 올라가면서 추세가 이렇게 상승으로 또 올라갔던 그런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가짜, 그 다음에 떨어지는 게 진짜죠. 근데 시가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갔으니 떨어지고 올라가는 거 다 여러분들 수익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를 뭐 다 수익을 여러분들 내는 건 뭐 힘들 수도 있고 진짜 수익을 낼 수도 있겠지만 자, 이렇게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면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시장의 거래량 들어왔죠? 그 다음에 방향성, 그러니까 거래량과 방향성, 그 다음에 추세의 강도까지 올라갔죠? 올라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막대가 떨어졌다. 그 다음에 MAC도 이렇게 떨어졌다. 이건 뭐냐면 올라가는 뭐가 약해졌다? 올라가는 힘이 약해졌다 이겁니다. 올라가는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돼요? 올라가지 못하고 추세가 이렇게 반락이 나오는 겁니다. 반락이 나오는다. 그죠? 요게 바로 이제 레인지 트레이딩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레인지 트레이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좀 배워봤어요. 자, 그러면 레인지 트레이딩만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갈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저희가 선물 종목부터 시작을 해서 한번 쭉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이번 수업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골드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골드인데 처음에 저희가 항상 보셔야 될 거는 4시간의 가격 변동성을 먼저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장기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4시간의 가격 변동성을 저희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시간 변동성. 그런데 지금 추세 방향성이, 그죠? 추세 방향성이 어떻게 되냐? 떨어진 겁니다. 하락 방향으로 활성화된 거예요. 하락 방향. 그죠? 하락 방향으로 활성화가 됐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추세는 어떻게 보셔야 돼요? 계속 매도로서 저희가 보셔야 됩니다. 매도. 하락 방향으로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이 정보는 캐치를 하셨는데 여러분들, 자, 여기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변화율이 꺾이고 있다. 그죠?
그죠? 그럼 이거는 살짝 그래도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장기 추세가 하락 방향이기 때문에 단기 추세로 무조건 매도 방향으로만 저희가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기 추세 한번 확인했죠? 무조건 매도 방향으로. 그 다음에 15분. 저희가 다시 한번 단기 추세로서 한번 확인해 보면 일단은 4시간의 가격 변동성 자체가 하락 방향이기 때문에 주기 변동성은 저희가 중심선 기준이 아니라 세마선 기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것도 역추세가 또 나왔습니다. 역추세는 여러분들 매일매일 나온다 보시면 돼요. 역추세는 매일매일 나온다. 자,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도 주기 변동성이 이렇게 뭐 했을 때 주기 변동성이 꺼졌을 때, 즉 시장에 거래량이 없었을 때죠. 시장에 거래량이 없었을 때 그때 추세가 어떻게 됐다? 추세가 떨어졌습니다. 거래량이 없을 때. 자, 거래량이 없을 때 추세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거래량이 뭐 하면서 거래량이 다시 새롭게 들어오면서 시장이 반전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물론 가격 변동성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이 가격 변동성의 변화율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즉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추세가 약간 뭐가 나왔다? 하락 추세가 나왔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추세 떨어지는 힘이 약해지면서 이렇게 시장이 반등이 나오는 그런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여러분들 차트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별로 시장이 많이 안 올라갔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요거를 실제로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예요. 자, 요거를 얼마나 올라갔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본다고 한다면 이 고점까지 한 96틱 정도죠. 96틱이면 한 틱당 한 $10 정도가 되니까 한 계약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했을 때는 그죠? 한 계약 기준으로 매매했을 때는 그죠? 한 969불 정도 수익권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일 한번 보겠습니다. 크루드 오일. 자, 오일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차트를 보면 이것도 처음에 여러분들 뭘 확인하셔야 돼요? 4시간에 가격 변동성, 그죠? 장기 추세 방향성 여러분들이 먼저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4시간의 가격 변동성을 먼저 체크를 하고 현재 활성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자, 그런데 지금 보시니까 지금 4시간의 가격 변동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상승 방향으로 활성화가 됐죠. 그럼 이건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면 무조건 진입을 어느 방향으로만 해라. 매수 방향으로만 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고점을 찍고 올라가면서 추세가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냐면은 자, 저점에서 무조건 매수만 여러분들 진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점 매수.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실제로 15분을 다시 한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매수 방향이기 때문에 단기 추세는 무조건 상승 방향으로만 저희가 진입하셔야 돼요. 상승 방향.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매수 방향으로 저희가 진입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자, 주기 변동성인데 자, 주기 변동성이 들어왔어요. 주기 변동성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 자, 주기 변동성 여러분들 없었을 때. 그죠? 자, 여기 첫 번째 주기 변동성 거래량이죠? 거래량. 그다음에 시장의 방향성. 자, 두 개가 다 만족이 됐죠. 변화율까지. 그죠? 그래서 상승 방향 추세가 아침에 한번 나왔습니다. 아침에. 자, 근데 아침에 나왔다가 뭐가 나왔죠? 시장의 강도가 약해졌죠. 올라가는 힘의 강도가 약해졌습니다. 그러면 추세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추세가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진입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추세가 레인지 트레이딩으로서 나오면 여기서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주의할 점을 말씀드렸죠. 4시간의 가격 변동성의 추세가 상승 방향 활성화됐으면 이거를 뭘로 생각하셔야 된다. 매도를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가 있겠지만 매도보다는 새로운 상승 추세의 눌림목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기 추세가 어느 방향
상승 방향 활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상승 방향 활성을 했다가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가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실제로 얼마나 올라가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면 어차피 장기 추세가 매수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고점까지 대략 한 65틱이니까 한 70만 원 정도 수익권이 나왔습니다. 이 위에까지. 근데 그 다음에 추세가 떨어졌을 때는 여러분들 어차피 못 들어간다. 물론 레인지 트레이딩에서 여러분 들어갈 수가 있겠지만요. 자, 그 이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 변동성이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거래량이 또 들어왔죠. 낮 시간에.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지금 뭐가 없다? 추세 방향성이 없다. 추세 방향성이 없다. 그럼 이건 여러분들 유형 몇 번이죠? 유형 2번입니다. 그렇죠? 유형 2번. 자,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는데 시장이 방향성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시장이? 굉장히 위아래로 그냥 흔들 거 아니에요. 그죠? 위아래로 흔드는 시장이 나온다. 그럼 여러분들 이런 구간에는 여러분들 진입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이럴 때는. 진입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진입을 하면 안 되죠? 진입 불가. 왜냐? 방향성도 없고, 그죠? 시장의 방향성도 없는 상태에서, 그죠? 추세가 아예 거래량만 들어왔기 때문에 진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5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아까 오전장에 상승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가 있는 자리가 딱 한 번 나왔었는데 그 다음에 레인지가 나왔었지만 진입을 하지 않고 그리고 세 번째 현재 시점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진입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현재 시점에서 이 가격 변동성 요거 추세 방향성과 거래량이 같이 들어온다. 어느 방향으로? 매수, 상승 방향 들어온다고 한다면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겠죠, 물론. 근데 장기 추세가 상승 방향이기 때문에 진입을 웬만하면 지양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스닥 보겠습니다. 원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까지 미장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움직임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자, 근데 어제가 정말 대박이었죠, 나스닥. 어제 정말 대박이었는데 어제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 주기 변동성이 비활성됐기 때문에 진입할 수가 없는 구간이라. 자, 어제 같은 경우는 추세가 어떻게 나왔었냐면 첫 번째 주기 변동성 활성화, 그 다음에 가격 변동성 활성화, 그 다음에 가격 변동성의 변화율 활성화. 지금 보시게 되면 어느 방향 활성화를 했냐?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나스닥을 조금 확대를 해보면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자, 주기 변동성 활성화, 가격 변동성 활성화, 변화율 활성화. 어느 방향? 하락 방향. 자, 그러면 이거 매도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물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바로 진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봉 사이즈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본다고 한다면 첫 번째로 눌림목을 보셔야 돼요. 눌림목을 보려고 해서 추가 하락을 기대했습니다만 여기서 아니나 다를까 떨어지는 힘이 올라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강도가 떨어지는 힘이 약해졌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 매도로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매도를 여러분들이 대기를 하고 있다가 매도를 못 들어가고 여기서 갑자기 강하게 상승으로 변곡점이 나온 겁니다. 요거 아까 설명드렸던 레인지 트레이딩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레인지 트레이딩. 그죠? 첫 번째, 주기 변동성, 가격 변동성, 변화율이 첫 번째로 특정 방향으로 상승이나 하락으로 추세가 형성이 되면은 그쪽으로 쭉 추세가 나오는 게 원래는 이상적이지만, 그죠? 항상 가다가도 올라가거나 떨어지는 힘이 약해지면 추세가 다시 반등이 나오거나 이제 급락이 나오는 그런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레인지 트레이딩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한 이슈에 의해서 좀 크게 올라가긴 했었지만은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레인지 트레이딩으로서 저희가 수익을 낼 수가 있겠고 그 레인지 트레이딩 이후에 그 이후에 추세가 어떻게 나왔냐면 자, 추가적으로 역추세가 나왔다가 상승, 정추세,
상승 변동성이 나오면서 추세가 나왔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 그 오픈 채팅방 카카오톡 그 수익을 말하다 정규 서울경제 수익을 말하다 오픈 채팅방 있기 때문에 거기 한번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저희 전문가 그 함잔 전문가 쪽으로 해서 무료 시황 그다음에 저희 변동성에 대한 정보를 계속 이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 이렇게 크게 상승으로 추세가 나왔다. 이렇게 설명드려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저희 내추럴가스 한번 보겠습니다. 가스 이것도 오늘 변동성과 레인지가 둘 다 나왔습니다. 둘 다 아시겠죠? 첫 번째, 자 주기 변동성과 가격 변동성의 변화율 세 가지 조건, 그죠?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는 거래량,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추세의 가격 변동성, 세 번째는 강도. 그래서 특정 하락 방향으로 추세가 나왔었습니다. 요게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뭐다? 변동성 트레이딩입니다. 요게 변동성 트레이딩. 자, 그런데 추세가 나오다가 떨어지는 힘이 점점 뭐 하면서? 약해지면서. 그죠? 떨어지는 힘이 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추세가 다시 반등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오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지만 여기서는 레인지 트레이딩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모든 조건에 다 성립이 되면서 추세가 나왔었지만 그 이후에 떨어지는 힘이 약해지면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전날, 그죠? 이 전날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기 변동성과 가격 변동성, 그 다음에 가격 변동성의 변화율 세 가지 조건이 다 만족이 된 상태에서 추세가 어느 방향으로? 상승 방향으로 올라갔었습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변동성 트레이딩의 조건이 성립이 된 거죠. 그죠? 변동성 조건이 성립이 된 건데 올라가다가 어떻게 됐다? 올라가는 힘이 점점 모여지면서 약해지면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여기서 계속 박스를 쳤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걸 눌림목이라고 볼 거냐 아니면 레인지 트레이딩이라고 볼 거냐 이거를 어떻게 제가 설명드릴 수가 있냐면 이거는 변동성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장기 추세 240분의 가격 변동성 먼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4시간의 가격 변동성의 비활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레인지 트레이딩의 조건이 성립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에도 추세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박스를 치다가 떨어지는 힘이 약해지면서 거래량이 없어졌죠. 그럼 여기서 매도를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만큼 약 익절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변동성 나왔고 레인지 트레이딩 떨어지는 힘이 약해지면서 추세가 이렇게 반전이 나오는 그런 그림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레인지 트레이딩과 변동성 트레이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보고 이번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제 유로 캐나다. 이건 종목을 한번 제가 계속 돌려서 볼게요. 이게 특정 종목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유로 캐나다 달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첫 번째 주기, 그 다음에 가격 변동성, 그 다음에 가격 변동성의 변화율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정 상승 방향으로 거래량과 방향성, 변화율까지 다 들어왔다가 여기서 올라가는 힘이 뭐 하면서 점점 약해지면서 추세가 어떻게 됐다?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죠? 그래서 떨어지는 그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추세가 떨어졌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변곡점이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겠죠? 그죠? 하락 추세의 변곡점.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뭐다? 아까 설명드렸던 레인지 트레이딩이었다. 이게 레인지 트레이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변동성과 그 다음에 레인지 트레이딩 이렇게 한번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간단하게 주기 변동성, 가격 변동성 그리고
이 변화율을 통해서 한번 시장을 응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유익한 오늘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경제TV 함재환이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